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2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벌써 2월이 다 갔습니다. 3월이 오고요. 4월이 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민 서대문의 황호환이고요. 네, 차승현입니다. 인사를 하기 앞서서 이제 정정 방송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정을 좀 인사 하고 좀 시킨 다음에 정정도 하시면 되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정부터 하겠습니다. 그 주민서대문 내용을 좀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 방송에서 주민자치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다가 제가 주미사구원의 입장이 좀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미사구원이 직접 유튜브에 댓글을 좀 달아서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8대 의회 들어서서 시범동 사업 마무리되는 해에 이제 전동확대하는 하겠다라는 당시 구청장 취지에 따라서 보완된 주민자치의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 조례 개정 TF에서 활동은 했지만 이거는 뭐 입장이 뭔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조금 이제 전달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한 것이지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 뭐 발의 의견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뀐 건 없고 앞으로도 바뀔 것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뭐 잘못된 내용이죠. 틀린 내용을 전달해 드려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죄송하고요. 그리고 반론이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고 제가 좀 이렇게 재단에서 말씀드린 점 주의사구원에게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이제 하시죠. 뭐 주제를 얘기하셔야지 얘기를 업데이트 해야죠 뭐. 2월 마지막 달입니다. 어떻게 네. 이제 점점 뭐 지금 약간 우리가 이제 일부는 무조건 그 총선 관련된 4월 10일에 있을 총선 관련된 업데이트나 뭐 내용들 좀 전달하고 있는데 뭐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이제 거의 이제 최종의 최종까지 온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송 노래로 쓰러졌던 서태봉 갑 민주당 여기는 뭐 와 난린데요. 막 네, 문자 폭탄 오고 막 어쨌든 최종의 최종까지 온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서대문 가불이 어쨌든 다 결정이 됐고 결정이 특히 된 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요즘 좀 약간 상상하는 그런 거가 좀 있어요. 좀 뭐 이렇게 그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경선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 기분이 어떨까? 그 그 입장 돼보시면 알아요. 아니, 모르니까. 어쨌든 이제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이 뭐 가깝게는 뭐 4년일 수도 있고 멀게는 뭐 10년 넘게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의 이제 꿈이 예를 들면 본선 가가지고 좌절되는 거는 본인의 이제 조금 역량이나 네. 당의 또 이제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전략이라고 되는 부분들은 각 당이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재영입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로 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와서 당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막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당이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서대문 갑은 지금 이제 남원 국회의원이신 이용호 의원. 네, 이용호 의원이 마포 갑을 갔다가 준비하셨다가 서대문 갑에 이제 자리를 잡으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해가지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아직 룰이 어떻게 나오지는 좀 봐야겠지만 청년이다는 네, 확정됐죠. 청년 전략 경선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만 45세 이하의 청년들 민주당원들이 이제 여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출마 의지가 있다면은 공모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국에서 올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갑은 그 정도인 거고 진보당 손설 원래 후보도 갑자기 예비 후보 등록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민주당과 또 이제 그런 진보 개혁 준위성정당. 민주 진보 개혁 비례 연합 정당 뭐 이름 몰라 정확한지 길어. 모르겠는데 나도 아무튼 이름 이제 더 이상 기억 못해. 길어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진보당이 참여하고 그 이제 비례 연합 정당 합의에 따라서 진보당에게 비례 세석 네. 네,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당내 진보당에서는 당내 경선이 이제 4명의 후보가 나와서 네, 3명을 이제 선출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출마를 한 거죠. 네, 이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출마를 했고 그럼 지역구는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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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4명 중에 이제 3명 들어가는 거니까 네.
뭐 75% 확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 거 그냥 올와 나띵 아닐까? 어쨌든 뭐 이제 들어갈 확률이 꽤 높다고 보여져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보당의 손석희 후보가 어쨌든 서대문 갑에서는. 그라운드에서는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 2명 남고 나머지는 3명이군요. 개혁신당이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개혁신당의 이경선 의원님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선거 구도가 3파전. 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청년제 경선을 통해서 경선 네.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근데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이제 몇 명이 있는 거잖아요. 농담시로 본인도 한번 내보겠다고. 만 45세 이하 청년. 만 45세가 넘었어. 어쨌든 당원도 아니구나. 전 선거가 끝나고 만 45세가 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속에서 후보가 결정이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이요. 말씀하셨던 개혁신당의 이제 이경선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또 선거 지역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을 쪽 정리 좀 하면 을도 이제 정해졌죠. 을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드라마틱한? 아니 정말 이렇게 뜬금없이. 제가 뜬금없지. 네. 드라마틱하다기보다는 뜬금없죠. 아니 이제 그것도 있죠. 그 이제 오셨는데 네. 바로바로 이제 이게 좀 일종의 드랍한다는 난 문자를 바로바로 또 보내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그 강남 을에서 출마 준비를 하던 박진 의원이 아니, 거기 현역 의원이에요. 강남 을인가요? 네네. 그렇구나. 아니, 을인지 갑인지 진짜 정확히 모르는데. 을 맞아. 네, 거기 현역 의원인데 그렇구나. 거기에 자기가 또 한 번 이 지역구에 날라고 또 그러는데. 나가겠다 했는데 이제 강남 서초 같은 곳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기는 완전히 영남 같은 곳이잖아요. 뭐 투표를 해도 7대 3인가 뭐 이렇게 나온 곳이기 때문에 김조인 느낌으로 영남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어, 영남은 약간 뭐라 하지? 그 토 세력처럼 막 3선 4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안 시켜주잖아 심지어. 그래서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경쟁력이. 그래서 이제 뭐 박진 전 장관과 뭐 이현모 비서관인가 뭐 둘 다 딴 데 가라 그랬죠. 이 둘이 여기를 하니까 네. 이놈의 정부는 맨 경노하는. 네. 화를 내시면서 둘 다 딴 데 가라 해서. 어쨌든 이 정부는 늘 이제 경노하면서 이렇게 보냈죠. 네. 두 분을. 근데 이제 이현모 비서관은 아직 뭐 경기도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정해진 건 모르겠고 사실 저는 그분이 올 줄 알았어요. 아 그분이 이제 연대 출신이라. 그래요? 네. 서대문하면 무조건 지금 연대로 엮이고 있는 좀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올까 했더니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진짜. 어떤 분은 그 신촌에서 첫 데이트 장소였다고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이분은 진짜 연고 없이 당이 가라고 해서 왔다. 예, 그리고 다른 진짜 10년 넘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당이 다른 분을 선택했으니 우리는 드랍하겠습니다라고. 뭐 약간의 뭐 좀 이렇게 뭐 친오를 다 죽이는 거냐 뭐 이러다가 그냥 다음에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 지어지면서 그냥 아직 근데 한 분의 거취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박진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민주당도 뭐 깔끔하게 그냥 정리됐죠 여기는. 뭐. 민주당도 이제 경선을 했고 사실 네. 민주당에서 경선은 최초 경선. 거의 1호라고 그러니까 최초 볼 수 경선. 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재선 의원인 김용우 의원이 네, 3선 도전을 하게 하는 됐죠. 것으로 결론이 났죠. 문석진 청장도 이제 안 되고 나서 문자를 쫙 돌려서 뭐 김용우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뭐 도와주겠다, 뛰겠다, 뭐 이렇게 문자를 훈훈하게 보내서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던. 어쨌든 이제 것이고. 경선 후유증 없이 네. 본선에서 이제 승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후유증이 제일 문제죠. 지금 민주당은 후유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도 우선 추천 전략이 됐는데 나름 내부에서는 후유증 없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렇죠. 민주당도 경선을 했지만 뭐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경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서대문은 뭐 크게 상처 주고받고 이런 거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약간 걱정이다. 이따 한번 여쭤보겠다. 특히 네, 서울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리고 이제 서대문 의뢰 아직은 진보당의 전진희 후보가 남아는 있죠.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는 그 합의가 그거잖아요. 그 뭐지 뭐야. 울산 북구 지역에서는 울산 북구 빼놓고는 그 양보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경선을 할 수 있다. 여론으로 경선을 하자 이러는데 할 수 있다. 고민 중이래요. 네네. 고민 중이라면서 지금 뭐 사실 어쨌든 비용이 드는 문제고 뭐 그런 거라서 어쨌든 이제 현재 우리 지금
리스트 그러니까 라인업상은 있는 거죠. 진보당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한테 의견을 듣고 있답니다. 당 중앙당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 전준희 후보가 서대문구 지역위원장인 걸로 제가 알고 아니 있는데.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있대요. 뭐냐면은 할래 말래 여론조사를 해서 한번 해볼래 말래를 듣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냥 드랍시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건 이제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을 봤을 때 전략 지역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번 선거를 꼭, 관악을 의정부를 울산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건 됐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출마를 하진 않더라도 네. 향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를 정치적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들, 네.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서대문이 그런 지역이냐 아니냐는 이제 들어봐야 진보당에서도 되겠죠. 판단을 하겠죠.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관심, 우리가 사실 서대문이 되게 무관심 지역이라고 의리 특히나 그랬는데 이보다 더 무관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경선 근데 의원이 무관심한 지역이라기보다는 무관심한 선거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무관심한 선거. 오케이. 네. 무관심한 선거. 이경선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빈 지역에 재보궐 선거를 하고 있어요. 연희동 지역에서요. 네. 후보가 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김규진 후보. 네. 88년생이시고요. 단수 공천 확정됐습니다. 네, 장성적 확정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네. 네, 꿈자랑 네트워크 대표이사 전, 그리고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예비 후보까지 등록이 됐죠. 네,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목연중 66년생이시고요. 충주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했고 전 KB 국민은행 부진점장, 전 KB 국민은행 대출 실행센터장 예비 후보 등록했고 이 틀린 속내면 확정됐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네? 확정됐다고 여기도.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하셨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애매해지는 거죠, 사실은. 뭐 어떤 점에서요?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를 했는데 여기에 후보를 내는 게 좀 맞냐 안 그러니까 맞냐가 이런 이제 선거를 원인 제공을 한 원인 제공 정당에서 국민의힘이 낸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원인 제공 부분에서 이제 도덕적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는 좀 판단해 볼 부분인데 보통 국민의힘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원인 제공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범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뇌물수수나 네, 뭐 성범죄나 네, 뭐 음주운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퇴를 해서 선거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는 불출마가 기본일 건데 네. 자진 사퇴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봐야 되지만 솔직히 말해 자진 사퇴든 뭐든 이게 문제가 터진 거는 선거를 한 번 더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그렇죠. 커지는 바람에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예, 그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범법이니 뭐니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그 당에서 책임 있게 후보를 냈는데 사퇴를 네. 시켰다면은 그렇죠. 전체적인 원인 제공이 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불출마 시켜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퇴라든 뭐라든 간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해서 사퇴했으니까요 뭐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혹은 우리 당의 의원이었긴 했지만 개혁신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도 또 출마시킬 수 있다 이럴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무한 책임 차원에서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지 사실은 않겠나. 그건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하고 둘이서 합의 보든지 뭐 그 할 지점인 거고 주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예쁜 그림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갑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또 계속 그런 말들은 나올 거잖아요. 그럴까요? 나오죠. 당연히 네. 연희동 지역에서만이라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 그 선거에 좋은 영향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선거 업데이트 이렇게 해봤습니다. 과업을 다 업데이트했고요.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이게 지금 그 후보가 되신 분들한테 너무 축하드리고 후보가 되신 분들 열심히 앞으로도 한 달 반 가량을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거 응원하고 모든 분들 응원하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지만 또 이렇게 피치 못하게 우리 경선을 해서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드랍되시는 분들은 참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속상할까. 그럼 연락해서 술이라도 한 잔 사주고 그러세요. 제가 술 사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라는 마음에서 술은 못 사드리고 제가 노래로라도 약간 응원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하시라는 느낌으로 규현의 리스타트 듣고요. 2부 후보 모시겠습니다.
시간 어둠이